네, 오늘은 이분에게 제가 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간에 그게 오답이건 정답이건 항상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데, 내가 이 종목에다가 돈을 왜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늘 하시면서 종목을 구하시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현대건설기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최근에 떨어지는 이유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 쪽은 괜찮았어요. 중국 쪽은 매출이 늘었습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중국 시장이 이미 레드 오션화되어 있죠. 일본 장비도 들어와 있고 뭐 저 유럽 쪽 장비도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비는 조금 이렇게 낑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매출은 늘어났지만 이익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동남아시아 쪽도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뉴스 때문에 최근에 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시황은 지금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좋았는데 이제부터 시황이 막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거든요.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정치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죠? 4월 19일 날에 정치국 회의가 있었죠. 근데 정치국 회의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세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경기가 좋아지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긴축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긴축 쪽으로 가고 있다가 작년 7월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팡 터지면서 긴축을 중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3분기 만에 긴축을 다시 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먹고 살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통화 정책은 긴축적으로 조금 미세 조정을 하되 여유가 있는 재정 쪽으로는 투자를 더 늘려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재정 투자는 주로 뭔 쪽으로 나가게 될까요? 주로 SOC 투자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쪽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2차 1대1로 포럼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뭐 미국이 빠져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1차 때는 미국이 들어오긴 했었죠. 미국이 이번에는 초청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럽 쪽에서 뭐 이탈리아라든지 룩셈부르크라든지 그래도 좀 잘 산다는 나라들이 대거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만 24개국, 전체 한 40여 개국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미국이 빠졌지만 요번에는 어쨌든 흥행몰이에는 성공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대1로라는 것은 결국은 인프라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큰 흐름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원래 5월 되면 이 건설 장비가 이제 호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중장비가 많이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 쪽인데 인도가 지금 총선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그래서 총선이 마무리되는 게 또 5월이에요. 그러니까 5월이 되면 일단 좋아지는 쪽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미국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2조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 양당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1대1로나 아니면 인프라 투자, 2조 달러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프라 관련주들을 좋아지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은 이제 바닥을 찍고 바야흐로 이제 싹이 트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차트가 별로죠. 자, 요즘에 제가 각도와 관련된 부분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다 쓰고 있는데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각도가 어떻습니까? 이 각도하고 조금 안 좋죠. 그리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여기에 이제 5일선 아래에서 시가와 종가가 모두 마무리된 봉이 하나 있습니다. 음봉이죠. 자, 그것을 쭉 이어보면 대략 이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지받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지지력이 과연 세냐 안 세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을만하냐? 믿을만하지 않죠. 왜냐하면
요 파동에서 3개 파동 이상 만들어졌다면 소위 N파가 형성이 돼야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N파가 형성이 돼야 비로소 성인이 된 겁니다. 소위 유정란이 된 거예요. 에너지를 제대로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N파가 형성이 되지 않았죠. 만약에 요게 고점을 만들고 떨어졌더라면 요거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N파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반쪽짜리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란은 계란인데 유정란이 아니라 무정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 지지점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는 분명히 N파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살아있는 지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얼마입니까? 41,250원 정도 됩니까? 그 위치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을 만한 지지력은 그쯤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30% 정도 비중을 줄여 놓으셨다가 나 여기 오면 그냥 좀 더 살래 라는 생각을 어차피 시황은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차트만 지금 아직 안 좋은 거니까 시황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 조금만 덜어내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덜어내고 떨어지게 되면 더 산다. 여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 30% 덜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떨어져도. 그런데 만약에 올라가면요. 올라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7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오르건 내리건 행복해야 아주 투자에 대한 실적도 좋아지는 법입니다. 항상 마음을 행복하게 가져가는 쪽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것 강조드립니다.